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그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 이슈 시그널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경매 시장에서 주의할 점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이슈 영상을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경매 투자도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현장 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투자의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어떤 것이 소멸되고 또 어떤 것이 인수되는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소멸주의란 낙찰자 잔금 납부 후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이 모두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에 빚이 많거나 또는 임차인이 많아도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멸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수주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지상권이 있다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데요.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가급적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매 입찰 전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경매 입찰 전후 꼭 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임대차상, 현황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것 같은데요. 먼저 등기부상 권리로 우리가 방금 이슈 영상에서 만나뵀듯이 인수 권리와 소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수 권리인데요. 등기부상의 인수 권리와 임대차상의 인수 권리, 또 현황상의 인수 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물건에서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와 임대차상의 어떤 권리, 또 현황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매를 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와 후순위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인수냐, 소멸이냐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권리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잡아서 선순위는 낙찰자가 어때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인수. 그리고 후순위 애들은 어때요? 전부 다 소멸되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권리 분석을 말할 수 있겠죠. 권리 분석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선순위는 나올 수 있는 권리는 선순위 가등기 부분과 가처분 등기 이런 부분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
인수사항이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또 임대차상에서 어떤 선순위, 임차인이 이분이 권리 및 권리 신고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권리가 돼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황상에서는 그렇죠. 현황상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서도 현장에서 어때요? 유치권을 주장한다든지 공사대금 채권으로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서 낙찰자가 그 부분을 인수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말소기준 등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경매시장에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소기준 등기라는 것이죠. 먼저 암기하기 쉽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우리는 7개 어떤 등기 권리죠. 이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소 조건, 말소 기준이 되는 조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선순위해야 된다는 거죠. 선순위. 두 번째는 그 물건 자체가 어때요?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되는 게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어때요? 이 물건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전세권이 경매 신청을 했거나 또는 선순위로서 배당 요구를 했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우리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소 기준 등기 중심으로 선순위 부분이 있고 후순위 부분이 있겠죠. 후순위는 바로 소멸되는 원칙이다라고 했죠. 소멸진. 이거는 후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등기 이후에는 반드시 어때요?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 있지만 잉여가 없으면 받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채무자한테 배당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채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부분,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은 어때요? 옛날에 예고 등기를 대체한다. 예고 등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 금지 목적으로 어떤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처분. 그러면 어때요? 매각이 안 되겠죠. 경매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후순위 가처분 부분도 여러분이 꼭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꼭 확인하고 입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순위 임대차죠.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임대차 권리 분석에서 후순위라는 부분은 어때요? 다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는 어때요?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임대차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들은 배당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후순위여도 소액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배당에 잉여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순위 근저당에서 거의 배당으로 다 끝납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부터 어느 정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대출이 되어 있는가를 꼭 알고 계약서를 쓰시면 훨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상 부분 보겠습니다. 현황상에서는 어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한다거나 지상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 대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낙찰 이후에 자기가 채무가 매수인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어떤 유치권의 어떤 공사대금이다, 아니면 임차인이다라고 해서 낙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전입을 해서 아니면은 또 어떤 점유권을 회수를 해가지고 제 낙찰자한테 대항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명도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계속 법으로밖에 못 갑니다. 하지만은 법과 합의를 해서 함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수 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는데 있죠. 입찰 전후 꼭 우리가 손해 발생 사례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낙찰 이후에 꼭 어렵게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이죠. 자, 먼저 보시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마디로 선순위 임차권 어때요? 보증금 자체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 가격 산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매매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명도 부분이랑 똑같겠는데 점유자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권리 행사 방해, 여기는 어때요? 실질적인 인도 명령 제도를 여러분이 조금 잘 알고 계시면 훨씬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법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어렵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허위 임차인들은 이사비 명목으로 금품 요구를 한다라고죠. 실질적으로 이사비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대항합니다. 낙찰자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고도 명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알고 나서 입찰하기 전에 그 명도 부분까지도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한테 바람직한 경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상 점유자 또는 가장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으로 나는 어때요? 이사 나갈 부분이 없다. 아니면 어때요? 여기서 점유권을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무상 점유자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소액보증금. 점유 권한이 없는 점유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또 어때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고 해야 되는데 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를 꼭 여러분이 알고 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